지난 여행을 잠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난 여행은 3년 전에 제가 언니랑 같이 사실 영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10박 12일이었고 그때도 런던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제가 되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유럽권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일단 영국이란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언니랑 저랑 그런 관심사가 되게 비슷한데 저희가 영국이란 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많이들 아시는 해리포터나 셜록 같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도 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닥터 후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한창 진짜 미치도록 많이 볼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약간의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언니랑 저랑 여자 둘이 해외로 놀러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미루기에는 너무 이 들뜬 마음이 아까워서 비행기표를 급하게 끊었죠.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따로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갔는데 진짜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먹을 걸 주고 또 잠들었다가 뜨면 먹을 걸 주고 약간 사육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열 몇 시간을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숙소까지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택시 기사분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갔으니까 안 탈 수는 없고 탔어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3, 40분을 달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택시를 3, 40분 타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요금이. 근데 그때는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서 1,800원, 900원 그쯤이었어요. 근데 도착을 했더니 108점 몇몇 파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보고 108파운드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날부터 택시비로 거의 20만원 가까이를 썼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택시는 절대 타지 말자 하고 영국은 오이스터 카드라고 그 파란색의 교통카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티머니 같은 건데 그거를 처음에 3파운드인가 5파운드를 내고
일씩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희는 런던에만 있었는데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10여일 동안 있다가 한국에 왔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런던에 방문을 했습니다. 숙소는 그때 갔던 그 곳으로 갔고 저희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이미 저번에 왔을 때 대형 박물관 이런 내부는 봤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버킹엄 궁전이랑 런던 아이 근처 코벤트 가든 이런 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지역을 두 번 가고 나서 느낀 점은 3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 예를 들면 그때는 다들 저희를 보고 너네 중국 사람이니?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고 제일 많이 물어봤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국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런던 아이 쪽으로 가려고 워털루라는 역을 내려서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직원분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더니 헬로우가 한국말로 뭐냐고. 그래서 언니가 안녕하세요 라고 알려줬더니 굉장히 막 그거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막 다음에가 영어로 그러니까 넥스트가 한국말로 뭐냐 그러면서 다음에 라고 했더니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런던은 다시 가도 또 재밌겠다 싶은 나라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영국을 간다면 런던은 두 번이나 갔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위쪽 지역 이런데. 그리고 영국이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거기는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버튼을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신호가 바뀌어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차가 설 수 있게 한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요.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물론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차이점. 그리고 확실히 과일 이런 거 사 먹는 물가는 좀 저렴한데 뭐를 식당이나 이런 조리된 음식은 좀 비싸요.
가방이 왜? 하고 딱 봤는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제 가방을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 작은 가방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그분이 소매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헷갈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내 가방이야. 그랬더니 약간 흠칫하더니 아, 네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가방 손잡이를 일단 잡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 도망갈지 말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자리에 왔는데 언니가 보기에는 그 남자분이 가지고 있던 큰 백팩에다가 제 작은 가방을 넣으려고 했었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너무 막 바보처럼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 가방 안에 돈이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랑 가장 중요한 여권이 들어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줘서 망정이지, 진짜 달려서 도망가기라도 했으면 나는 국제 미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하고 이제 가방을 막 끌어안고 파리로 넘어가는 그 유로스타 기차를 탔습니다. 파리로 가는 첫 시작이 저한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자 조금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파리에 도착을 해서 교통권을 사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토큰처럼 10개짜리, 20개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 그 토큰을 넣고 20개면 20번을 탈 수 있는 거죠. 버스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걸 사는데 그 화면이 처음에 불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놀랬고요. 그래도 그나마 영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막 블로그에서 찾아본 대로 이렇게 눌러서 교통권을 끊고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당일에 숙소 근처에 있는 큰 마트를 갔거든요. 근데 그 마트가 되게 좋기는 했어요. 일단은 종류가 정말 많았고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실 거랑 이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러 가는데, 사람한테 계산을 받으려면 한 카트 정도는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구니나 그냥 몇 개 이 정도는 기계를 이용을 하는 걸 보고 줄을 섰어요. 근데 현금으로 결제하는 줄이랑 카드로 결제하는 줄이랑 두 개더라고요. 저희는 현금 결제를 하는 줄에 섰는데 그 기계가 그냥 무인 기계다 보니까 화면이 그냥 다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아예 영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는데, 전날은 저희가 너무 버벅거리니까 거기 직원분이 한 번 와서 도와주셨는데, 둘째 날인가 넷째 날에 저 혼자 마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있으니까 막 답답하다는 듯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제가 이제 프랑스 말을 좀 잘 공부해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대형마트에서 기계로 그런 그 결제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처음 봐가지고 신기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둘째 날인가 제 생일이었는데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테마파크랑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놀이기구도 아이들 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슝슝 하는 거를 한 개를 타고 무서워 보이는 어떤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완전 밑에서 슝 하고 올라갔다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밑으로 슉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운데 그래도 한번 타보자 해서 40분을 기다려서 이제 그 안전바를 내리고 거기 앞에까지 딱 갔는데 이게 처음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저랑 왜 안 올라가지? 막 언제 올라가는 거지? 하고 있었는데 한 3분이 지나도 안 올라가더니 갑자기 직원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 명씩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뭔가 놀이기구를 타면서 일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내렸더니 뭐를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영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대충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네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오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미 무서워서 다시 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디즈니랜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퍼레이드나 밤 그런 야경 이런 걸 봤으면 더 예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에펠탑은 정말 예쁘고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고 멀리서 봤어요. 오히려 저는 멀리서 보는 게 그 에펠탑 모양이 다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브르 박물관보다 오르쉐 미술관이 더 화려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오르쉐 미술관에서는 불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도 나오더라고요. 그 안내방송이 내용이 뭐 그때 한창 테러 관련 그런 게 있을 때여가지고 뭐 확인되지 않은
알려주는데 제 이름이 너무 어려운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어요. 여행 기간 동안 제가 구매를 한 물품들 중에 좀 생각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짜잔! 해리포터 그리핀도르 노트입니다. 24파운드로 꽤 비싼 편이에요. 이건 진짜 안에다가 쓸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노트인데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아까워서. 이게 종류가 기숙사별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주인공이 그리핀도르다 보니까 그리핀도르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젤리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냉장고에 있고요. 이거는 해리포터 트럼프 카드. 이거는 그 얼마 전은 아닌데 그 제가 유튜브에 ASMR 영상을 올린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 자기가 다녀온 여행에서 저한테 귀여운 토토로 트럼프 카드를 선물로 줬거든요.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선물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처음에 이 모자랑 이거 종이랑 뒤에 엉덩이에 있는 칼 이게 다 따로 있는 작은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게 경찰관 버전도 있는데 뭔가 근위병이 영국의 느낌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아이템은 모두 햄리스라는 장난감 가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근위병은 햄리스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그 장난감 가게를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음으로는 제가 구매했던 화장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영국에 있는 키코라는 매장에서 구매를 한 립펜슬입니다. 영국에 꽤 키코 화장품 브랜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종류도 괜찮고 화장품의 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립펜슬은 잘 안 쓰는데 이게 그 손등에 여기 자국 보이시죠? 사실 촬영을 했다가 다시 찍는 거라서 아직 남아있는데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질감이 괜찮더라고요. 색감이랑.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는 409번이고요. 하나는 411번입니다. 409번은 약간 레드에서 레드 오렌지 사이 색상이고 411번은 조금 핑크기가 있는 체리 레드 색상이에요. 지금 제가 입술에 아마도 409번을 발랐던 것 같아요. 이런 색상. 근데 이 제품은 밀착력도 좋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데 최대 단점은 잘 부러집니다. 이게 립 펜슬이라서 이게 되게 얇아서 잘 부러지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진짜 마음 쿠쿠다스가 깨지는 느낌. 그리고 파리에 있는 세포라에서
바지를 사가지고 뭐 유명한 유리아주 립밤 그리고 뭐 재생크림 그런 것도 사고 엄마 아빠 관절 영양제 그게 약국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체크카드로 긁었더니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완전은 많이 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쇼핑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었고요. 중간중간 그냥 밥 먹고 밥도 식당에서는 파리에서 한 번 먹었고 나머지는 도시락이나 뭐 그런 거 사 먹었어요. 공원에서. 파리에서 식당 갔을 때는 그 무슨 약간 정식처럼 17유로를 내면 약간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요리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메뉴를 고르고 나서 뭐를 마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워터 이러길래 아 그래 물은 뭐 다른 음료보다 저렴하겠지 하고 달라고 했죠. 근데 무슨 에비앙 한 병이 나오더라고요. 식사가 17유로였는데 에비앙이 7. 식사가 17유로였는데 에비앙이 7.5유로였습니다. 그거를 아까 제가 말한 마트에서 사면 한 3 정도면 사거든요. 그 뒤로 식당을 안 가게 됐죠. 파리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 그런 게 있다면 그 거리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그 조금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국어를 조금 하시는데 막 말도 걸어요. 막 맴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프랑스는 진짜 불어를 하지 못하면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몽주 약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도 진짜 많이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 직원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여행 이야기와 또 구매했던 제품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뭐 그 외에 작은 립밤이나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개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잘 샀다 싶은 것들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랜만에 토킹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영국이나 파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그 외에 더 궁금하신 게